박강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과 박주민 최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언론 표현으로는 싸늘하답니다. 삭발에 의해서 단식이란 그 제1야당 대표의 행태도 문제라고 국민들께서 느끼지만 내건 이유가 전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은 일본 정치인도 하지 않는데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구구 세력을 대변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소미아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정말로 뭐 작전하듯이 해치운 정말로 당당하지 못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그래서 2012년에도 반대했던 것이고 2016년에도 국민들께 알렸더라면 국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결코 미국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최소한 4가지 정도는 반드시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7년 동안 우리나라 국방비는 5.8배, 약 6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은 9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에 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일미군을 위해서 결코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00억 원 이상이 주일미군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셋째는 한국이 총액을 제공하면 미국이 필요한 항목에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항목을 제시하면 그것에 따라서 총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꼭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요구, 이것이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경제 지표인데요. 하나는 어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고 하나는 OECD의 내년도 경제 예측인데 유의미하다.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은 첫째 모든 분야의 소득이 다 같이 늘었다는 겁니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둘째는 우리 경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1분위 소득이 7분기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 허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2분위, 3분위, 4분위 소득 증가세가 뚜렷하다. 네 번째는 대체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고르게 증가함으로써 고르게 잘 사는 경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픈 대목은 자영업자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라인 쇼핑 규모가 정말로 통계를 낼 때마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오는 골목 상권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보면서 어떻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분기 통계에서 1분위 연령 분포를 보니까 70살 이상이 2017년에는 37.6%였는데 지난해는 45.7%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분위 평균 나이가 무려 64살입니다. 그러니까 1분위가 저소득의 원인이 노령층의 빈곤에 기인하고 있다. 상당 부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노령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매우 기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OECD가 내년도 경제 성장을 예측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미국은 올해 2.3에서 2.0, 중국은 6.2에서 5.7, 유로존은 1.2에서 1.1, 일본은 1.0에서 0.6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거의 우리나라는 2.0에서 올해 2.0에서 내년에 2.3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을 환영한다고 OECD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는 우리 정부와 야당, 여당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기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야당이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번도 예산안 심사 때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심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야당에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